노년 건강 1급 경고. 당신의 뇌가 주는 최후의 신호 3가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치매 위험 행동.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새벽녘 옅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낯선 적막감이 마음을 감싸는 순간이 있으신지요? 평생을 동트기 전에 분주함으로 시작했던 몸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듯한 아침. 그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를 찾느라 온 집안을 두리번거리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어제 저녁 맛있게 먹었던 반찬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입안에서만 맴돌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조 섞인 웃음과 함께 이놈의 건망증, 나이는 정말 못 속인다니까라며 고개를 젓곤 합니다. 물론 세월의 파도가 우리의 기억이라는 해안선을 조금씩 마모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래사장에 남겨진 희미한 발자국들이 그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하고도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불필요한 공포의 씨앗을 심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남은 인생이라는 기나긴 항해를 더욱 총명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대를 함께 밝히자는 간절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수년,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뇌는 아주 사소한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낸다고 말입니다. 이 소중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는 편리한 상자 안에 가두고 외면할 경우 훗날 우리는 돈으로도 그 어떤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백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누구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던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3가지 경고, 신호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나 자신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내는 현명한 주치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인생의 새로운 파도 앞에서 나이에 무슨 그런거리라며 굳게 닻을 내려버리는 습관적 부정의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이걸로 은행 업무도 보시고 손주들 사진도 크게 보세요 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때 우리의 첫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거 복잡해서 몰라. 그냥 쓰던 이지폰이 제일 편해라며 손사래를 치셨을 겁니다. 손주들이 새로 나온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을 알려주며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재롱을 부릴 때 어휴 머리 아프다. 너희들이나 많이 해라라며 무심코 등을 돌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차표를 끊으려 해도, 병원 진료를 예약하려 해도, 심지어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사 먹으려 해도 사람 대신 차가운 기계와 먼저 마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나는 못해, 어려워서 싫어, 배울 생각 없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시계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돌려 퇴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스위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귀찮다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깊은 이면에는 평생을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복잡하고도 서글픈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세상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해내던 나였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자식들의 길을 이끌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전화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어린 손주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묻는 내 모습이, 남들 앞에서 버벅거리다 실수를 연발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원래 그런 신문물에 관심 없어라고 선을 긋는 편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어 기제는 우리 뇌에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애쓰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아주 치명적인 은퇴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근육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반복해서 들면 팔에 단단한 알통이 생기듯 뇌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낯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고 애쓸 때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이 신경과 소성의 NeuroPlasticity라고 부르는 뇌의 이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뇌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던 회로를 재가동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킵니다. 그런데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내뱉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뇌에게 내려진 비상운동 중지 명령을 스스로 내리는 셈입니다. 고인 물이 썩고 쓰지 않는 근육이 힘없이 쓰러지듯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는 뇌는 서서히 굳어가고 그 빛나던 기능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지 기능 저하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적 부정이라는 깊은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주 사소한 뇌 비틀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다녔던 동네 산책길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는 의식적으로 한 블록을 더 돌거나 아예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늘 보던 가게 대신 새로운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어제까지 못 봤던 예쁜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생 오른손으로만 양치질과 식사를 하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서툴더라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텔레비전 리모컨에 평소 안 쓰던 버튼을 일부러 눌러 기능을 탐색해 보거나 늘 가던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에 들러 물건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훌륭한 두뇌 훈련입니다. 핵심은 바로 의도된 불편함과 익숙함과의 유쾌한 결별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작은 변수와 새로운 자극을 의도적으로 선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고 외치는 잠자던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우리의 뇌도 늙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 온화했던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자식들의 실수에도 그럴 수도 있지. 허허 웃어 넘기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밥상에 국이 조금만 식어도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만 크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역정을 내십니다. 늘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로 가족을 품어주시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전화 한 통 없었냐며 자식에게 깊은 서운함을 토로하시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 앞에서 당황하며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시더니 성격이 까다로워지셨나 보다.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다라며 그저 노화의 한 과정으로 혹은 성격의 변화로 치부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심각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이마 바로 뒷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자 지휘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치매의 전조 증상 혹은 혈관성 인지장애 등으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충분히 참고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필터 없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별일 아닌 일에 갑자기 의심이 극도로 많아져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 같다. 며느리가 내 흉을 보는 것 같다고 하거나 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이웃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문제. 행동 역시 이러한 전두엽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슬픈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세상이 끝난 듯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거나 평생의 낙이었던 낚시나 화초, 가꾸기 같은 취미 활동에도 완전히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는 모습 역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병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만성적인 우울증이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파서 보내는 처절한 비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서 혹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성격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거나 왜 그러세요? 라며 이성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따지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 많이 속상하셨군요. 제 생각은 짧았네요. 라며
그 폭발하는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손을 잡고 햇볕을 쬐며 함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연적으로 촉진하고 규칙적인 걷기는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감정 조절 중추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절대로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내가 보내는 감정의 신호에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음식값을 나눠내거나 집안의 공과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간단한 숫자 계산이나 계획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법 없이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고 은행 업무도 혼자서 척척 처리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그런 거 머리 아프니 내가 알아서 좀 해라라며 돈과 관련된 모든 관리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혹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갈비찜 같은 요리를 하다가 양념 넣는 순서를 잊어버리고 음식을 태우기 일쑤이거나 명절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오는 날짜에 맞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다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어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인 실행 기능 이그제큐티브 펑크션이 저하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행 기능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뇌의 총괄 시땡와도 같은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과정 속에도 1. 냉장고에서 필요한 재료 두부, 호박, 양파를 찾아 꺼낸다. 2. 재료를 씻고 알맞은 크기로 썬다. 3. 냄비에 물을 붓고 육수를 끓인다. 4. 된장을 푼다. 5. 단단한 재료부터 순서대로 넣는다와 같은 수많은 하위 계획과 시간적 순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뇌 기능이 저하되면 이처럼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의 처리 과정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버리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실패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아예 그러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제 힘드신가 보다. 우리가 다 해드려야겠다라며 모든 계획과 계산을 대신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위하는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부모님의 뇌가 스스로 일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아버리고 태화를 더욱 부추기는 잘못된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 평생 다니던 익숙한 동네 길조차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위험한 신호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신 해주는 효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효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실 때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며 함께 숫자를 확인해주고 아버지가 요리를 하실 때 와 정말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넣을 차례였죠?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주며 기억을 되살리고 계획을 완수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뇌의 실행 기능을 즐겁게 훈련시킬 수 있는 놀이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스톱이나 화투,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패를 기억하고 점수를 계산하며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아주 훌륭한 종합 두뇌 훈련 도구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펼쳐놓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거나 500조각, 1000조각짜리 퍼즐을 함께 맞춰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와 해결할 문제를 즐겁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에 안주하는 뇌는 서서히 잠들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치매라는 불청객이 문을 두드리기 전 우리 뇌가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보내는 3가지 최후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상에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는 닫힌 마음. 둘째, 이유 없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셋째,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움츠러드는 회피하는 지성. 이 3가지 신호는 결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인님, 저를 조금만 더 돌봐주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뇌의 간절하고도 희망에 찬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절망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되찾고 나의 요동치는 감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살피며 머리 쓰는 즐거움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 이러한 작고 소박한 노력들이 매일매일 모여 우리의 뇌에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총명하고 품이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존엄하고 총명하며 빛나야 할 고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를 항상 바로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